지금 이원 교수님, 노정현 교수님 두 분 다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CTO PC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바이라테럴 레트로그레이드 하면서 굳이 꼭 해야 되냐 이런 거 느낄 때가 좀 많은데 두 선생님께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 그러면 이 CTO PCR 꼭 트라이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걸 어떤 바이어비티를 가지고 조금 병원에서 진행을 좀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환자 증상 뭐를 보고 하시는 건지 뭐 안 그러고 그냥 막혀 있으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자 이렇게 좀 하시는지 뭐 어떤 에비던스 있어서 조금 접근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런 바이어빌리티 같은 거를 좀 보고 하시면은 더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바이어빌리티를 다 보면서 이 CTO를 뚫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보통 엔지오그래피를 했을 때 이제 좀 속된 말로 좀 뚫을만 하냐를 보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아까 PPT에서 보여드린 대로 좀 이제 콜라테랄이 괜찮게 있느냐 그런 거를 보고 좀 레트로그레이드까지 트라이 해볼 만한 좀 그런 엔지오그래피 상에서 잘 보이느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좀 CTO를 PCI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전 성모에서는 그러면 한 가지 저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가이딩 카테터도 뭐 결국 두 개를 들어갔고 이래저래 뭐 와이어도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CMC가 ACT 측정을 또 조금 자주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각 병원에서 ACT 측정 좀 하시는지 하고 여부하고 타겟팅을 좀 얼마나 잡으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헤파린 좀 얼마나 주실 수 있는지 뭐 그런 프로토콜이 좀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권전 선생님부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우선은 근데 ACT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프로시저 타임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게 먼저 우선적일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시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ACT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그냥 CTO 리전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CTO 리전에서도 이제 ACT를 보고자 하는 교수님이 있고 또 그냥 괜찮다 나는 한 시간마다 그냥 2천만 줘라 라는 하는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선 ACT를 진행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ACT 타겟은 한 150에서 250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루틴적으로 거의 한 시간마다 2천 정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국은 카테터에 스로모시스가 다 차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ACT를 하는 게 그런 것도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뭐 은평 성모에서는 ACT 같은 거 적극적으로 좀 하시나요? 저희는 환자가 시술 전에 내비 어브노멀하거나 아니면 블리딩 리스크 있는 약이 들어갔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교수님 성향에 따라서 하는 편이고 저희는 200에서 300 타겟 보고 저희도 30분마다 팔랍하시는 교수님 있고 안 보시는 교수님 있고 1시간마다 보통 저희도 서울성모랑 같이 1시간에 2,000원 기본으로 루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이 그러면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조은자 선생님 이런 질문 대답을 짜고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병원은 일단은 CTO 때부터 하고 아니면 길어지는 CTO 아닌 길어지는 시술일 때 1시간 되면은 이제 1,000을 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2,000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ACT는 보통 CTO 할 때 체크하고 저희는 한 250 정도? 그 정도 타겟으로 저희는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에 우리 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해파리는 계속 들어갔는데 그런 불상사가 생겼어요. 보니까 라인이 약간 디스커넥이 됐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좀 샜다 그럴까? 그래서 해파린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라인이 제대로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잘 들어가지만 이게 제대로 이게 안 잠가져서 나중에 이렇게 디스커넥 된 걸 모르고서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줄 때는 항상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굉장히 기본인데 간과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험 있고 나서는 아주 되게 스트릭트하게 좀 라인에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패널 선생님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HT 얘기 나와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보통 HT 해가지고 다른 병원 쌤들도 마찬가지로 200에서 250 정도로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계속 헤파린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병원에서도 한 케이스 있었는데 계속 HT만 보면서 반대쪽 카테터를 리거지를 안 하고 프러싱 안 한 상태에서 조영제를 한번 썼더니 그 뒤로 그 안에 있던 스루모스가 싹 딸려 들어간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 뒤로 저희는 보통 프러시가 좀 길어지면은 반대쪽 카테터를 안 쓰는 곳에 10분 단위로 계속 피를 제거하고 셀라인을 계속 푸싱하는 길을 하는데 그럴 때 옆에서 교수님들이 실린지를 넘겨서 꺼지했다 짜보면은 드물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유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보통 ACT 타겟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바이라테랄로 할 때는 뭐 300에서 350까지 보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것도 그런 스롬보스를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에 대한 이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이영 교수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제 HT로 방향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CMC가 이제 CTU로 굉장히 많은 경지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이든 인천이든 은평이든 서울 성모든 다 이 케이스의 수준이 CTU에 대한 케이스의 수준이 저희가 이제 감히 평가할 건 아니지만 굉장한 수준의 경지에 있는 케이스를 많이 하고 있다. 레트로그레이드를 성공시키고 리버스 카트를 해서 접근하는 이런 프로시저가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닌데 우리 교수님께서 참 잘하고 있는 프로시저인 것 같고 한 가지 질문 드릴 건 보통 한 CTO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해요? 인천은? 교수님들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렇죠. 컨디션 네, 엄청 영향 받습니다. 네. 컨디션 좋으신 날에는 막 3시간 넘게 하실 때도 있고 좀 안 좋으신 날에는 1시간 만에 그만두실 때도 있고 한데 아까 제가 PPT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뭐 글로벌 CTO 전문가들도 뭐 3시간 넘으면은 그만해라라고 레커멘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프로시저 타임이 3시간이 넘어가면은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성모도 CTO의 성지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수님들 컨디션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한 3, 4시간 정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볼 때 타겟 BP를 좀 봐가지고 환자 이니셜 BP에서 한 30 미만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를 좀 지향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많이 하시는다기보다는 그리고 차라리 하기보다 3개월 뒤에 아니면 한 6개월 뒤에 콜라테라션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좀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 4-5시간씩 했었는데 보통 예후가 더 좋진 않았어가지고 요즘은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다른 뭐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테크니컬한 걸 예. 아, 유그레 병원 이진희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뉴그레 병원의 이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기구에 대한 퍼스트 초이스나 뭐 와이어나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여기서 좀 많이 배우게 되긴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루틴 특히나 이게 마이크로 카테터 자체 퍼스트 초이스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를 주로 추천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좀 루틴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드립니다. 네, 마이크로 카테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교수님들마다 사실 성향이 다르긴 한데 조금 많이 톨초스한 뭐 에피카디아 채널이나 뭐 많이 톨초스한 콜라테랄을 통과를 할 때는 보통은 뭐 카라벨 이제 하이드로필릭 코팅이 돼 있고 좀 프로파일이 작으니까 카라벨 같은 거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조금 푸시어빌리티나 이런 거를 조금 요하는 그런 콜라테랄을 통과하시려고 할 때는 뭐 코르세어나 턴파이크 스파이럴 같은 거를 퍼스트 초이스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신 질문은 사실 이제 교수님들마다 병변마다 참 많이 다르긴 한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새 크로세어 XS 이런 것들은 또 하이브리드하게 그런 부분을 또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디바이스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